코로나를 겪으며 우리는 알게 된 것이 있다. 바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퇴사와 불이익을 당하고 외국에서는 동양인 인종차별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코로나로 인한 차별 말고도 현재 한국 사회는 무수한 차별이 존재한다.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종교인 등 더 많은 범주의 사람들이 차별 문제를 겪고 있으며 차별 당사자는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소수로 구성된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 남녀평등, 고용 등의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명시된 분야만 다루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합한 차별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이에 현행법의 공백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일까? 이 법안이 담고 있는 가치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대전연대 이상재 위원장을 만났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소개와 대전에서의 활동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2011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만들어진 연대체입니다. 2007년 발의 이후 입법 활동은 계속해서 좌절되어 왔지만 범시민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에서 16개 지역이 함께하고 있고 대전은 작년 8월 13일에 출범했습니다. 관련 활동으로는 평등을 토론하라 토론회, 10만 국민청원 달성, 1인 시위 등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전국 순회 시민공청회를 통해 쟁점 및 의견을 나누고 방향을 제시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는 9월부터 진행되는 정기국회 기간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는 것은 성별, 장애, 출신 국가, 피부색, 병력, 인종,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성, 고용 형태 등 크게 23가지 항목 중에 고용, 재완화 용역, 교육, 행정 서비스의 4개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차별 사유들을 의미합니다. 차별의 개념도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성희롱, 차별 표시 조장 광고, 괴롭힘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도 장애인 차별금지법, 남녀 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등의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차별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개별법만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개별법 이외의 항목들을 추가한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모든 차별 행위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인권 감수성 및 국민들의 의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개별법 제정 이후 우리 생활에서 있어왔던 차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것들이 불평등이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 제정 또한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다양한 차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평등에 관한 인권의식 고취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선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한국에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2007년부터)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UN 아동권리위원회, UN 인권이사회의 10개국, 3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심의 24개국 등 유엔의 여러 기구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수차례 권고를 해왔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평등법 내지는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 가입 조건 중에는 인권, 소수자 존중 및 권리 보호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평등법을 제정하는 국가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세계적인 위상을 나란히 아는 한국에는 왜 이런 법이 없는지 묻는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인권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차별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인 기반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람들이 우려 및 오해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표현의 자유 제한, 교회 설교나 길거리 전도, 직장 내 종교 모임 발언 규제, 성소수자 옹호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나 용역, 교육, 행정서비스의 4가지 영역 외에는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경우는 위 영역에 한하여 공적인 지위를 가지는 발화자가 공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 발언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권력기관이나 다수일 경우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뿐만 아니라 인종, 언어, 가구 형태, 임신 또는 출산 등 다른 영역도 충분히 포괄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반대의 시각에서 바라보시기보다는 모든 면에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사회적 소수자분들이 100% 보호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까지 포용하면 안 된다는 것과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단초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자들에게 한마디.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면 차별금지법은 너무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인권기준의 사회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이 갖춰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다수의 편에 서 있음을 발견할 때는 언제나 잠시 멈춰서서 성찰할 시간이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이상재 위원장이 인용한 마크 트웨인의 명언이다.
사회적 약자들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엄연한 사회 구성원들이다. 우리 또한 언제든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며 다수의 편에 속해 있다고 소수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마음은 경계해야 한다.